전후에 엄청나게 경제적 부흥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선진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식이 돼버린 거야. 패전한 이후에 완전히 일본은 바뀌었구나. 그렇게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때 분칠한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내가 일본을 얘기해요. 일본은 한 번도 시민혁명이라든가 시민민주주의에서 정책이 바뀌고 뭘 해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사진을 본 일본의 젊은이들은 기겁을 하는 거야. 야, 한국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일본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요. 제 얼굴을 보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병원에 한 보름 동안 누워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인생 65년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병원 신세를 진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그동안 한국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잖아요. K-팝이라든가 드라마들 보면 세련되고 선진국으로서 손색이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부침이 있겠죠.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진다든가 그런 어려움 같은 거야. 지금 모든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쿠데타 비상계엄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깜짝 놀랐죠. 근데 뭐야 도대체 한국 국민들은 안 그랬나요? 전부 다 나도 그때 TV를 보고 있었는데 자막이 뜨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방송은 계속 나와요.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때구나 비상계엄이 나고 할 때는 아예 그 방송 자체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는 계속 거기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만 나오죠. 그리고 방송이 완전히 통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 소위 말해 쿠데타가 착착착 진행이 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보면 TV 보다가 다들 그랬다고. 다들 저게 뭔 말이야? 농담하나?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무슨 비상계엄이냐 하고 봤는데 얼마 안 있다가 장갑차가 이렇게 밀고 오고 군인들이 막 그 밤에 이 야경 차고 온갖 완전 무장하고 국회를 둘러쌌는데 거기에 한국의 민간인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걸 막 막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국회에서 해제시켜버리는 투표로 해제시켜버렸잖아요. 그게 몇 시간도 안 됐어요. 야, 이러니까 제대로 민주주의를 경험한 선진국가들은 한국 대단하다 이게 본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와우 그랬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야. 이야 대단하다. 순식간에 그냥 해체시켜버리잖아요. 국회가. 군인들이 그렇게 둘러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시위하는 문화를 보면은 나도 깜짝 놀랐는 게 과거의 시위는 물론 격렬하게 대학생들이 주도하고 막 했지만 이번에 시위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20대 30대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응원봉들을 들고 나와서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장관인 거야 이게. 어떻게 저렇게 비상계엄에 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렇게 20, 30대 여성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서 평화롭게 거기에 아파트 노래 부르고 온갖 가요 K-팝의 유명했던 그런 곡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시위하는 걸 전 세계가 봤잖아요. 영상으로. 야, 한국의 민주주의는 복원력이 상당하다. 저 계엄 저거는 시대착오적이다. 대체로 이제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계엄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태극기 부대에 거기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성조기까지 들고 나와서 그게 뭐예요 그게.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되면은 트럼프도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국회를 막 공격하고 부정선거니 뭐니 현재 한국 윤석열 정부가 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되면은 우리 현 정부를 지지해 줄 거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림도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트럼프도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뭐니 해도 그 민주주의의 선진국이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행태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본래 그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게 당연해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요. 본래.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로 제대로 데모를 해가지고 뭘 바꾼 게 그런 역사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일본은 지금도 계급사회나 마찬가지라. 일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밑에 옛날에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옛날 사무라이 있었고 산업공성 있고 이 시스템 자체가 메이지 유신 때 형성됐던 것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패전하고 나서 미국의 GHQ가 들어가서 전부 해체시키고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냉전이 터지면서 옆코스, 리버스 코스로 해가지고 그대로 원위치로 가버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세팅된 소위 말하는 계급사회가 그대로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늘 하는 얘기가 수분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수분지족에는 네 분수를 알라. 네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게 수분지족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꽤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좀 비판적으로 나오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잖아요. 네가 무슨 저 높은 나라님들이 하는 걸 비판해. 이런 댓글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주의 토양이 거의 없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엄청나게 경제적 부흥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선진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식이 돼버린 거야.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좋아지면은 풍족해지면은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뭔가 여유로워지면서 너그러워지고 그랬었다고. 내가 그때 이제 유학할 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 일본 사회가 엄청난 선진국으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아, 선진민주주의 국가구나.開전한 이후에 완전히 일본은 바뀌었구나. 그렇게 나는 생각했는데 최근에 내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때 분칠한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내가 일본을 얘기해요. 그냥 분칠한 민주주의라는 분칠을 했을 뿐이지 싹 씻어내면 옛날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일본은 한 번도 시민혁명이라든가 시민민주주의에서 데모에 의해 가지고 뭐가 정책이 바뀌고 뭘 해본 게 거의 없어요. 정부가 밀어붙이면 그걸로 거의 끝이지 시민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바꾼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좌절감을 갖게 되면서 시위 같은 걸 거의 안 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위가 없었다고 일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놀랍잖아요. 그 추운 날씨에도 그 뭡니까? 언박지를 둘러쓰고 밤을 새우고 그랬던 독특한 사진들 봤죠. 그 밈이 돌고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건 뭘 말하느냐?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사진을 본 일본의 젊은이들은 기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국에 대해서 인식이 높은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야, 한국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일본에서는 어림없는 얘기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또 시민단체,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일본의 시민단체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러워해요. 한국 사람들의 그 시민의 파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은 죽었다 깨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 관련 내지는 안보 관련 보수 우익들, 특히 자유대 출신들이 뭐 글 쓰는 거 이런 것들 보면요. 거기서 바라보는 시간은 딱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딱 비교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친화적으로 핵무장 이것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비핵화가 가능할 것 같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안보를 완전히 망쳐놨다. 이렇게 보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제대로 된 적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경계도 잘하고 그래서 적을 명확히 하면서 한미일 공조도 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이상한 대통령으로. 이게 일본 보수 우익들의 대표적인 시각이에요. 자민당의 시각일 수도 있고 보고 있으면 헛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저게 내란이냐 이딴 소리를 하고 그게 일본의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일본을 움직이는 보수 우익들의 아주 밑에 깔린 생각이에요. 왜냐? 일본의 입장은 북한을 적으로 명백히 적으로 규정해요. 근데 그 적하고 내통하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죠. 그래서 안보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한국의 일반 국민들을 그 안보의 경계감을 해제시켜버리고 이거 안보에 있어서 엄청나게 해독을 끼쳤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명확히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도 중국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경계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탄탄하게 해가지고 옛날에 냉전시대 때 그때의 그 인상을 가지고서 잘했다 이거예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각이 있냐 이거죠. 내가 바라볼 때는 정말 되지도 않은 지식인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이 자유대 출신들 중에 그런 글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안보의식이 그래도 그나마 외무성에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자유대 출신들이 이런 게 되게 많아. 물론 자유대 중에도 깬 자유대 출신들이 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글 보면은 자유대의 그 형편없음, 허접함 여기에 대해서 글들 쓰는 거 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요. 일본의 인식이라는 것이 보수 우익들, 원로 정도 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되게 높게 평가하죠. 그럴 수밖에. 자기들한테 다 퍼졌으니까. 자기들 하자는 데 다 해주고 고맙지요. 이런 이제 인식인 거고 일본에서도 제대로 된 한국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또 다른 거고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민당에 대한 항상 그 비판적인 시각 갖고 있는 진보 계열에서는 한국을 엄청 높게 보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은 저렇게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저런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이라든가 저렇게 강렬하게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저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어림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일본의 현재 실세는 정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역시 예전에 보수더란 말이에요. 보수 우익들이고 미국에서도 사실 일본의 보수 우익들을 다루기가 더 쉬워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미국에 맹목적인 충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냉전을 인해서 다 추방이 됐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다 징계를 받고 몇 년씩 살거나 아주 혹독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근데 냉전이 딱 터지자마자 미국이 전부 사면 복권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 앞에는 강압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맹목적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그렇게 강조했으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탄핵당하고 내란 이런 얘기로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닌데 한국 국민들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좀 모자라는 거 아니냐? 미개한 거 아니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그런 걸 보다가 그냥 다 보고 나서는 휘청이 쳐박아 버렸어요. 이게 일본의 어느 정도의 보수 우익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일본의 7, 80대 장노년층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생각이 다 대부분 이런 생각이에요. 이 냉전 시대 때 인식이 형성되어 온 사람들이고 여전히 자기들이 아직도 한국보다 한참 위라고 느끼고 혐한이 거기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최근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일본에서는 세대 차이가 명확해요. 한국도 세대 차이가 어느 정도 강하죠. 이 세대 차이가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세대 차이가 급격히 난다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식의 끌림이라 그래요. 인식의 끌림.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도 우리가 빨리 쫓아오다 보니까 몸뚱이는 앞에 가고 있는데 영혼이 뒤에 쳐져가지고 영혼이 몸뚱이를 못 따라가지고 뒤에서 흑흑거리면 쫓아온다. 그 정도로 한국은 빨리 발전해 오면서 급속도로 선진국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떠냐? 90년대 딱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쳤다고 30년 동안. 그러니까 장노년층들은 자기들이 활동할 때 전 세계를 거의 석권할 정도로 최고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롱금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한국은 노인 푸어, 노년층 푸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노년층 푸어가 우리보다는 훨씬 덜하죠. 옛날에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여전히 자민당은 노인 정치이기 때문에 이 노인들 복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국가가 해주는 복지 형태도 다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고픈 생각이 없는 거야.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자기들 볼 때. 그 생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일본의 40대, 50대만 돼서요. 자기들이 막 취직해가지고 활동할 때 그때부터 일본은 늘 불경기였고 좋았던 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다른 나라들은 다 잘 나가는데 항상 뭔가 일본은 침체되어 있다. 디프레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봉급이 거의 안 올랐단 말이에요. 옛날 30년 전 봉급에서 지금 그대로니까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그게 뭘 말하겠어요. 그게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미래 희망이 없다고 바라보는.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잘 살고 더 세련되고 더 멋진 나라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여기에서 일본의 세대차는 우리 세대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차가 심한 거예요. 왜냐? 과거에 버블 경기를 느낄 정도로 선진국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일본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이 지금 60, 70대, 80대일 거란 말이에요. 60대 넘는 7, 80대라고 보면 이 사람들은 현재 이 한국의 모습을 전혀 모른다고 보면 돼요. 특히 한국의 발전상을 거의 모른다고 보면 돼요.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요즘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요. 자,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이제 한국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 여행 가고 싶어 하고 한국 한글도 막 배우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 세대가 그걸 보고서는 막 그냥 팽개쳐버리거나 무슨 조선인증 조선어를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자식이 부모 없다고 결국은 이제 자식은 알잖아요.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친구들은 다 한글도 배우고 뭐 한국 여행도 갔다 오고 한국에 대해서 뭐 자기들 일본어 말씀에서 한글 같이 믹사해서 쓰는 경우가 너무나. 근데 혼자 아버지가 그렇게 막 그러면은 어때? 못 견뎌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굽히지 않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부모가 진다고요. 그 중에 또 보면 엄마가 자식 편을 들어서 그러면 이제 자식이 한국에 그럼 한 번만 가보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 이제 한번 놀러 오잖아요. 여행 한 3박 4일만 다녀가 핵박해요. 아버지도 핵박히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대. 한국 와서 보니까 너무나 발전돼 있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의 그 모든 걸 일본 부인하고 끝까지 역사 문제에 물고 늘어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얘기 늘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야. 일본이 여권 가지고 있는 게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장노년층은 한국의 발전상이라든가 이 변화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일본이 아직도 저편에서 넘버원 했던 그 인상 속에서 장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저편에서 넘버원 그 책이 일본에 가장 해악을 끼친 책이라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의 갭을 가져왔다. 특히 장노년층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옛날에 일본은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에 일본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실력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갭이 제대로 메꿔지지 않으니까 일본은 계속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지금 가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노부치 유키오라는 일본의 스카기 쓰는 글 보면요. 일본이 이대로 가면요. 이미 벌써 후진국 수준에 들어갔다 이거야. 선진국 어림도는 선진국.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나 개입이 심해요. 인식, 세대 차이도 너무나 강하고 한국이나 일본도. 그래서 내가 최근에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일 역전에 대해서 좀 강연해달라. 그 대상이 누구냐? 70대, 80대 정형외과 의사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아직도 한일 역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 이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한일 역전 책을 요약해서 강의해 주셔서 충분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일깨워 줬으면 좋겠다. 내가 늘 얘기해왔잖아요. 한국에도 60대만 해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60대인데 내 친구들 씨알도 안 먹게 되는 애들 많아요. 60, 70, 80대는 여전히 일본 하면 대단한 나라인데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무슨 이 박사 왜 일본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느냐. 그런데요 한국의 10대, 20대들이나 일본의 10대, 20대들 내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고 다 인식할 거예요. 특히 일본에서도 한국을 제대로 알고 일본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명찬 박사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 그냥 주저함 없이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왜 그러냐. 철판이 이렇게 휘어졌을 때 이걸 바로 펴려면 여기까지 당겨와야 돼. 여기까지 쭉 당겼다 놔야 여기 오지. 이렇게 굽었던 걸 여기까지 당기면 이렇게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부정적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일본 이러다가 망한다. 일본 정신 차려라. 그렇게 쓰는 학자들이 그 제대로 된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현상들이. 나는 그런 글들을 보고서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었겠죠. 당연히. 내가 늘 얘기하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는 여전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수출하는 유일한 것들이 대부분 소재 부품 장비 그거 외에는 토요타 자동차 그거 외에는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지금 조선업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다가 군함까지 만들어달라. 자기들 군함 정비까지 해달라. 이게 35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 앞으로 한번 보세요. 조선업 관계되는 주식들 팍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나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조선업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할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우여곡절을 겪지만 어쨌든 또 회복될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지금도 수출을 보면 제일 높은 게 반도체 여전히. 자, 그 다음에 우리 K-팝 보면요. 프랑스 기존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모두 한국의 블랙핑크라든가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은 갈라파고스로 되어 있는 이 인간들이 한국의 이런 것들을 좀 미개해서 전다는 거예요. 맨날 대통령 끝나면은 감옥에 보내고 자살도 하고 무죄에서 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세계 선진국들이 그렇게 인식하는지 일본만 그렇게 인식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을 바라볼 때 참 한심하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일본 내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이내믹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 지금 현재 개검까지 나오고 일본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국의 근현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스토리가 자극적인 스토리가 일본인들 상상도 못하는 자극적인 스토리가 한국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야. 제5공하고 서울의 봄, 그 다음에 뭡니까? 택시 기사, 그 다음에 1987년 이런 영화들 있죠. 변호사. 일본에서 나올 수 없는 주제들인 거예요. 일본에서는 정계를 비판하거나 정치를 비판하거나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중국의 공산주의하고 뭐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 일본에.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사회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일하게 신문 기자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 아베 비판한 거예요. 정말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아베를 제대로 비판한 아베가 끼친 해악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잘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를 잘 구슬렸다는 것은 세계가 다 인정해줘. 뭐 완전히 푸들같이 옆에서 그렇게 아양 떨면은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완전한 친구로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해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트럼프가. 그런데 아베는 아주 부드럽게 푸들처럼 잘 아랑방구 꿰가지고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한국에서도 그걸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세계에서 아베는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는 뭘 좀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빼면요 외교 업적이 거의 없어요. 러시아하고 28번 푸틴하고 회의를 가졌는데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때 28번 정상회담 하면서 많이 퍼졌는데 진짜 해악을 끼친 거죠. 해결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한마디로 돈 쓰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아베가 친구 편히 봐주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 부정 그 다음에 사쿠라 뭐 보는 모임 봄에 그때 이제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대거 초청해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것들 지원했는 거 그런 것들 영수증 다 없애버리고 다 숨겨버리고 기록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저렇게 부정 저지른 게 엄청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총리도 사직하고 국회의원도 사직하겠다 그래버리니까 알아서 기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래가지고 개천하라 그래요. 기록을 조작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기록 조작했던 그 관료가 자살해버려요. 그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다룬 게 신문기자라는, 그거 제대로 다뤘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아베는 사악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 게 일본에서 유일하게 신문기자라는 드라마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그런 드라마가 부지기수입니다. 한국 사회에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니까 그걸 바라보는 한국의 시민들의 인식이 깨지지 않겠어요? 저건 나쁘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는 나쁜 짓,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주의가 시민사회에 쫙 뿌리를 내렸어요. 거기에다가 진짜 엉뚱한 비상계엄을 터뜨려 놓으니까 그게 진짜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부실하게 계엄을 할 수 있냐. 그게 왜 그러냐면 부실하게 계엄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나름대로 다르게 다 온갖 시나리오 다 했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려 버린 거야. 시민들이 완전히 몰려가가지고 처음부터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이미 미리 전에 어느 정도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쿠데타 얘기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그때 딱 잡아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고 그랬던 인간들이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는 정부가 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게 한국의 민주주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그런 인간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무슨 뭐 미개해서 그딴 얘기하는 것들 귀담아 들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걸 보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니까. 그런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본에. 신경 쓸 것도 없어요.